자, 12월 24일 오전에 정부가 이례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고강도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환율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 고강도 대응책이 뭐였냐면 바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던 양도세 감면해준다, 이런 세제 지원 방안이었는데, 이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환율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도대체 뭔지, 오해할 수 있는 지점들이 뭐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결론적으로 이 정책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서학개미는 2026년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2월 24일 원달러 환율이 1484.9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전 며칠 동안에 환율이 1480원이 뚫려서 그거 보고 와, 큰일 났다, 1480원 지지가 뚫리고 결국 1487원 정고점이 뚫릴 거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9시에 장이 딱 열리고 단 1분 만에 외환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기획재정부 정책 발표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환율이 몇 분 만에 20원 가까이 급락을 하게 되는데, 이 하루 하락폭이 2022년 11월 11일 59.1원 폭락 이후로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엄청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1444원이 됐어요. 40원 넘게 떨어진 거죠. 주식도 아니고 한 나라의 통화가 단 하루 만에 2.5%가 떨어진다? 그만큼 이번 정부의 정책 발언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근데 환율 개입이 오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4일 장 열려서 환율이 폭락하기 이전에도 정부의 환율 개입이 의심된다는 소문들이 많이 돌았었거든요. 여기 맨 왼쪽 보시면 9시 장 열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12월 23일 밤 10시부터 시간별로 쭉 가져온 건데, 여기 이렇게 볼펜으로 낙서한 것 같은 차트 보이십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고 있구나 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딱 봐도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내리려고 하는데 시장은 다시 정상화된다고 보고 팍 들어 올리고, 이걸 새벽 내내 며칠 동안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쭉 보시면 오전 9시에 발표 딱 내고 국민연금을 동원해서든 뭐든 정황상 국민연금이 개입했다고 많이 보시긴 하던데, 환율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오후 1시까지 1460원대에서 정부랑 시장이 서로 고지전을 찍다가 안 되겠네, 오후 1시에 또 개입해서 내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알아서 가겠거니 했는데 오후 6시에 다시 개입하고 또 지저분한 차트 만들면서 특정 레벨로 유지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날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모습이었다. 자, 그럼 오전 9시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먼저 정책실장이 시장에 이례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오전 개장 전 언론에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밝혀 변곡점을 예고했다. 실제 행동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환율 개입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또 기획재정부랑 한국은행이 구두 개입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시장에 대해서 경고장을 내놓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시장을 놀래킬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낸 보도자료죠. SNS에 많이 돌아다니던데, 쉽게 말해서 우리 환율 낮춰야 되니까 너네한테 세금 혜택 좀 줄게 라는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 여기 아래 보시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 환해지 하면 양도소득세 공제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제가 뺐습니다. 보시면 국내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 어쩌고 상향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저희 대상이 아니에요. 기업 대상이라서 아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위에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구체적인 숫자를 예시로 해서 설명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장 남짓한 보도자료에서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됐냐.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최근 해외 투자가 급증하면서 변동성이 커졌고 환위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를 서두에 직접적으로 언급을 바로 합니다.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서학개미죠. 미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로 환전을 해야 하고, 근데 미국 주식 투자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열풍이 부니까 이 달러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최근에 환율이 급등을 한 거다. 올해 국내 시장은 전 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올해 코스피를 올려줬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 주식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보도자료에서 서론에 환율 급등의 원인을
개인 투자자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한 겁니다. 실제로 주요 국가의 주식시장 연간 수익률을 보도자료에서 데이터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2025년 들어서 올해 코스피는 무려 71.6%가 올랐습니다. 한 나라의 지수가 개별 주식도 아니고 러셀 2000 같은 소형주 대표 지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진짜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국가의 대표 기업을 모아놓은 코스피 지수가 한 해 동안 70% 넘게 상승했어요. 코스닥도 35.6% 상승했죠. 반면에 미국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보시면 17.2%, 21.6%, 코스피랑 잽도 안 되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국장을 70%나 올려줬는데 오히려 국내 주식을 더 사기는커녕 팔아버리고 20%도 못 먹는 미국 주식에 돈을 계속 갖다 박는다? 이러니까 환율이 오른 거고 이건 정상이 아니야. 우리가 이걸 정상화를 좀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상화를 할 거냐?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만들어서 세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게 바로 가장 화두가 됐던 내용입니다. 원문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1년의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자, 그리고 인당 일정 매도 금액, 자 이거 중요합니다. 매도 금액을 5천만 원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그래서 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더 늦게 2분기에 복귀하면 80%, 하반기 3, 4분기에 복귀하면 50%를 비과세해주겠다. 여기까지가 정부의 보도 자료였고요.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양도세를 면제해준다고? 개꿀 아닌가? 왜 그러냐면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장이랑 다르게 미국 주식은 매년 양도세를 정산을 해요. 그러니까 수익금에 대해서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그 이상의 수익금은 22%씩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월이 되면 증권사에 대행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홈택스에 직접 내거나 해서 양도세를 내는 거죠. 근데 정부가 신설한 RIA라는 계좌에 해외 주식 판돈을 그대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1년 정도 보유하면 그 골치 아픈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니까 분명히 좋은 거는 맞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주식 커뮤니티나 유튜브 뉴스 댓글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5천만 원에 22%를 해서 1,1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 아니냐, 최대 1,100만 원 세이브해 주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아래에 보시면 매도 금액입니다. 수익의 최대 5천만 원까지가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된 전체 매도 금액의 최대 5천만 원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얼만큼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서학개미 A가 있는데 구글에 원금 4천만 원을 투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최근 제미나이가 GPT보다 좋다, TPU가 어쩌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1,000만 원 수익을 받습니다. 25%가 올라서 평가 금액이 5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실제 서학기미 계좌 중에서 절반 이상이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계좌에 25%가 찍혀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A가 정책이 뜨고 양도세 면제 받으려고 구글 주식을 전량 매도를 해요. 그래서 그 5천만 원 현금을 가지고 정부가 앞에 제안했던 RIA 계좌에 옮겨서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얼마의 비과세 혜택을 받느냐? 1,000만 원의 실현 수익 중에서 기본적으로 250만 원 공제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걸 비과세를 해주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750만 원 곱하기 0.2 해서 165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이 이런 상황이 아니죠.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25% 수익에서 최대 한도를 말씀드린 거지. 만약에 수익률이 10% 내외인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4,5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이득 본 사람. 이 사람은 얼만큼 혜택을 볼까요? 수익 500만 원에서 250만 원 기본 공제 똑같이 받죠. 나머지 250만 원에 22% 내야 하는 세금을 공제해 주니까 55만 원 혜택을 보는 거죠. 커뮤니티에서 1,100만 원 말씀하셨던 액수에 비해 현저히 작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수익을 보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죠. 해외 주식 계좌가 손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논외라는 거예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너무 많이 산다고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해외 주식 계좌를 조사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계좌 중에서 49.3%가 손실 계좌다. 수익 250만 원을 넘기기는커녕 절반 이상의 투자자는
투자자는 이미 이 혜택을 못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월 24일에 환율이 얼마가 떨어졌죠? 1484원에서 1440원대로 40원 가까이 폭락하면서 2.5%가 떨어졌어요. 그럼 제가 아까 예시로 든 5천만 원 미국 주식 보유자는 전날에만 환차익으로 125만 원을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 혜택 55만 원 남짓 준다는 정부 정책 나오고 나서 와, 환율 떨어져도 양도세 감면되니까 좋네. 야, 미국 주식 못해도 세금 줄여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서학개미는 개인의 달러 주권을 양도세 몇십만 원 혜택과 동일 교환을 한 겁니다. 마냥 좋아하시면 안 된다. 잘 따져보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한 계산 과정처럼 어림짐작을 해보신 뒤에 포트폴리오 조정이 내년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개인 투자자용 선물안을 도입하고 환해지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겠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용 선물한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에 대해 환해지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그래서 여기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인별 환해지 인정 한도는 1억 원이다. 그래서 이 1억 원의 5% 최대 500만 원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아도 비싼 가격에 팔아놨으니 나중에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그 미래 환율에 대한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 개인분들은 일종의 달러에 롱베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면 나는 환차익을 얻고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 환차손을 얻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 환해지 상품을 만들어줘서 개인이 6개월 뒤던 어떤 특정 시점에 1달러는 1450원 이 환율로 달러를 매도하는 계약을 맺으면 개인은 일종의 숏배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환손실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환율이 1450원이죠. 제가 6개월 뒤에 그러니까 2026년 6월에 1달러를 1450원에 팔 수 있는 계약을 맺어요. 26년 6월에 개인인 제가 달러를 증권사에 주고 증권사는 저한테 1450원을 주는 계약인 거죠. 그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6개월이 지나고 26년 6월이 실제로 돼서 보니까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중에 제가 달러를 팔면 1,000원밖에 못 받는데 6개월 전에 1,450원을 받는 계약을 증권사랑 맺어 놓으니까 제가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환차손을 보더라도 이 증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증권사는 그럼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에 1,45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증권사는 우리의 거래를 중개해 주는 거지 한 해 베팅을 하려는 기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증권사는 6개월 뒤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5년 12월 지금 달러를 매도합니다. 미리 해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저런 선물한 매도 상품이 많아진다는 거는 현재 시점의 달러 매도 압력이 높아진다. 결국 시중에 달러가 많아지니까 환율을 낮출 수 있다. 이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환해지 인정 한도가 1억 원인데 이거의 5% 그러니까 500만 원을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00만 원의 22%총 110만 원을 우리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응책 총평을 남겨보자면요. 우선 양도세 기준 강화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기재부에서 22% 양도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논란이 됐었는데 다행히도 징벌책은 아니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보도자료의 서론에서도 그리고 정부와 하는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더라도 환율 상승의 책임을 여전히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하더라. 이른바 서학개미 프레임이죠. 왼쪽 그래프 보시면요. 2026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728조 원입니다. 2025년이 673조였는데 전년 대비 8.1%나 늘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오른쪽에는 2026년 정부 수입과 지출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나타낸 건데 제가 빨갛게 쳐놓은 것만 보시면 됩니다. 총 수입이 675조, 총 지출이 727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부족한 돈만큼 국채를 찍어야 돼요. 지금 미국이랑 똑같습니다. 국채를 찍어서 트럼프가 재정 지출을 늘리니까 달러가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약해지니까 금이랑 은이 올해 들어 100%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히 이런 과도한 재정 지출은 우리 원화의 약세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럼 반대로 서학개미가 달러를 많이 사도 환율에는 영향이 없느냐? 아니죠. 당연히 서학개미 열풍은 원화 약세를 만듭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환율은 복합적인 거잖아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 GDP 성장률, 재정 지출, 연준과 한국은행의 양적 완화 규모는 얼마나 다르지? M2 증가율은 어떻지? 개인의 달러 매수세는 어떻지? 이런 복합적인 다차 방정식으로 얽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무시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매수가 과해졌기 때문에 라는 말로 뭉뚱그려서 본인들의 그런 책임을 왜 회피하시냐고요. 개인한테만 독박 씌우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죠? 개인 투자자 탓으로 돌려서 결국 미국 주식에 투자할 자유를 간접적으로 제한당하지 않았습니까? 혜택의 차별을 둬서 결국 의도적으로 국장 복귀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올해 코스피가 70% 올라간 거 지지한다 이겁니다. 상법 개정 1차, 2차, 3차,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에서 국장 살리려는 노력 너무나도 좋다 이겁니다. 근데 환율에 관해서는요, 몇백 몇천 갖고 투자하는 서학개미 투자자들, 특히 미국 주식 많이 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일방적으로 책임 전가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국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더 조성해 주시고 그럼 개인의 투자는 따라오는 거겠죠. 그런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그래서 주식과 환율은 어떻게 될까? 제가 이걸 보고 딱 떠오른 한마디가 있거든요. 미국 월가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번역하면 연준에 맞서지 말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준이 돈 풀고 금리 내려주는데 쇼치면 박살난다는 거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정책에 맞서시면 안 됩니다. 정부의 단기적인 두 가지 화살이 뭐죠? 코스피 5천이랑 환율 안정 아니겠습니까? 이 정책의 옳고 그름은 순전히 가치 판단의 영역이에요. 이 정치 논리를 투자에 끌고 오시면 안 된다. 투자할 때는, 그리고 내 돈 넣을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움직여야 투자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보시면 되겠습니다.